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제가 학원 운영하면서 돈 써서 효과 본 모든 홍보 방법보다, 그러니까 유료로 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를 크게 본 무료 홍보법입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미 여기저기서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 방법은 다릅니다. 제가 신규생이 매주 두세 명씩은 들어왔던 방법이니까 꼭 따라 해보시고 설득되셨다면 당장 실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꿀팁 바로 들어갈게요. 자, 올해 신규생이 없거나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 네모에 들어가야 될 말은 뭘까요? 예측이 되시나요? 바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블로그.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죠. 또 블로그야? 또 블로그 얘기? 나도 많이 들었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또 이거 하라고 하면 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방문자 수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글 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글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주제를 뭘로 해야 되는데? 잘 꾸밀 수도 없는데 나 너무 투박한 사람이라 뭐 돈 주고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최악이죠.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여담을 풀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방문자 수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죠. 글을 잘 써야 되냐?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외계어를 쓰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진정성만 잘 들어가면 된다. 그 다음에 글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초기에 한 10개 정도. 10개면 효과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글 쓸 주제가 없는데 주제 제가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꾸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거는 꾸밀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없는 데까지도 제가 요거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학원에 학생이 오는 것부터 좀 설정을 해봅시다. 뭐 땡땡 학원이라는 간판을 봤어요. 학부모님이 간판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바로 들어가나요, 학원에? 절대 안 들어가죠. 어떻게 하죠? 핸드폰을 켜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검색을 해서 그 학원에 대한 정보를 보죠.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많은 학원들이 검색했을 때 위치만 뜨지 학원 내용이 안 떠요. 그 말은 원장님이 블로그 세팅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블로그 세팅이라는 거창한 말로 뭐 내가 뭐 뭔가를 또 뭐 구축해놔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학원에 대한 글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보고 좀 읽고 알아볼 수 있게 좀 써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검색을 했는데 학원 위치만 뜨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 그러면 그냥 지나갑니다. 동선상 이 학원 가면 좋겠는데 학원 정보가 없네. 근데 이제 들어가서 물어보기엔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온라인 고객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고객. 실제로 들어오시는 분이 오프라인 고객인 거고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검색이라도 해보면 온라인 고객이에요. 아니면 집에서 진짜 그냥 걸어 다니지 않고 뭐 밖에서 찾아보지 않고 그냥 검색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죠. 온라인 고객입니다. 온라인 고객을 잡아라. 그러니까 오프라인 고객은 저희가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요. 뭐 항상 하던 것들이 그거니까. 그런데 온라인으로 찾아오는 학생과 학부모는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원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업체에다 맡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업체는 뭐죠? 업체는 업체는 내 학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원장님이 업체에다가 정보를 줘야 돼요. 근데 원장님들 정보 잘 안 주시죠. 귀찮거든요. 왜냐면 돈 주고 맡겼는데 뭐 정보까지 달래 이렇게 돼요. 근데 또 업체에다 맡기면 돈이 저렴하냐? 비싸요, 비싸. 근데 효과는요? 효과 없음. 절대 없음. 왜냐? 블로그에 글을 써주는 것만 하거든요. 글을 써주는데 그럴싸하게 쓰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게 그냥 뭐 어느 학원에나 다 맞는 광범위한 그런 범용성 멘트들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학원의 특징이 전혀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그 글을 보고 학부모님들 설득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블로그 글, 그러니까 업체가 써준 블로그 글 보고 학원 등록했다? 그런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뭐 자기네들은 검색 최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학원이 많이 뜹니다. 많이 뜨면 뭐합니까? 설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길 가다가 간판 많이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차라리 간판을 보면 어딘지 위치라도 바로바로 알 수 있지. 전혀 효과 없습니다. 절대로 업체 써서 학원 홍보하지 마세요. 블로그 업체 같은 거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럼 온라인 고객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 이거죠. 학부모가 길 가다가 간판이라도 봤다, 아니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다, 그랬을 때 내 학원에 대한 정보를 어떤 걸 쓰냐 이거죠. 어떤 걸 쓰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하나씩 찾아야겠죠. 학원 블로그 하면은 학원 블로그로 나는 광고 효과를 누리겠다, 또 나는 교육 철학, 교육 철학, 내가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또 학원 정보, 그 다음에 학원 성과. 크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학원 성과, 이게 가장 쉽죠. 뭐가 있죠? 성적 변화. 그 다음에 뭐 너 성적이 변한 거 아직 뭐 학원 초기라서 성적 변화한 걸 쓸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학생의 풀이 변화를 쓰면 되죠. 저는 이제 수학이고 뭐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시면 이제 학생이 문제를 푸는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글로 써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습관이 변했다. 학생이 원래 이랬는데 습관이 변화했다.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담 내용. 상담 내용을 토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을 했고 그거를 이렇게 바꿨더니 학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거를 할 수도 있죠. 이 학원 성과의 성적 변화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 오히려 다른 학원에 뭐 누구 100점 누구 100점 이런 거 써 있는 거 하도 많이 봐서 별 감흥 없을 거예요. 감흥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 거 다 누적해서 써놓으니까 잘 안 보이고, 저기는 뭐 학원 성과가 엄청난가 보다, 요 정도의 느낌이지, 그거 하나하나 쌓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직설적으로 좀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써주는 게 얘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이걸 못 쓰더라도 얘네를 쓰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원 정보가 뭐냐, 이것도 중요한데, 학원 학부모님들의 Q&A죠. 상담 시에 항상 나오는 질문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가격, 학원비, 원비, 그 다음에 뭐 시간표는 어때요? 어떻게 가르쳐요? 뭐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글이 또 하나씩 채워집니다. 교육 철학. 교육 철학은 뭐 원장님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보낼 학원의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 사람인지 궁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학원의 색깔. 학원 인테리어를 말하는 건 아닌데 지금 생각난 거지만 학원 인테리어가 어떤지도 뭐 보여줄 수 있죠. 내가 들어가면 내 아이가 이런 학원을 다니겠구나 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좋을 수 있고요. 학원 시설 소개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나의 강의는 어떤 학생한테 잘 맞는가, 이런 걸 써줄 수도 있죠. 쓸 게 되게 많아요. 이거 지금 하다가 여기서 멈췄지만 벌써 쓸 내용들이 되게 많죠. 이것도 한 번에 다 쓰지 마시고 한 번 읽었을 때 길지 않을 정도로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개 정도 채우시면 됩니다. 10개만 채우자. 목표는 그거예요. 내가 블로그를 10개만 쓰자. 쉽죠? 그리고 또 이렇게 쓰면 뭐가 좋냐면 이거를 상담시 내용 있죠. 상담시 나오는 질문, 요거를 써놓으시면 나중에 상담하실 때 정말 편하고요. 상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블로그를 글 10개가 쌓이면 이걸 보면서 상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 상담 있죠? 전화 상담 오시면 블로그 링크를 그 번호로 보내놓으세요. 링크, 블로그 링크, 그러니까 이분이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글만 링크로 따가지고 오늘 상담한 누구누구 학원 원장입니다. 학부모님께서 보시면 좋을 학원 정보 링크가 있으니 한번 보세요 하면서 문자로 하나 남겨놓는 거예요. 안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라도 하나 남겨놓으면 그 문자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아, 나 이 학원 상담 전화했었지 하고 다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 그래? 아까 뭘 질문 못한 거 있는데 혹시 있는지 보러 갈까? 라고 해서 볼 수도 있죠.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효과가 커요. 이거 10개만 세팅해 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내 글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1회, 2회, 뭐 많아야 5회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면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정말 아닙니다. 왜냐면 1회, 2회, 5회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장님들한테 그 블로그 뭐 키워드 분석을 해갖고 조회수가 잘 나오게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죠. 이거 진짜 학원명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발생시킨 조회수예요. 그 말은 학원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럼 저분들이 와서 봤을 때 그 글이 설득이 됐다? 그러면 학원에 등록할 확률이 높은 1회, 2회, 5회인 거예요. 키워드를 너무 잘 잡아가지고 남들이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성 글을 하나 올렸다고 칩시다. 내 블로그에 조회수가 1000회예요. 근데 이 1000회는 전국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글을 올렸을 시에 나오는 조회수입니다. 동네 주민 1000명이 갑자기 내 학원 블로그를 들어온다? 말이 안 되죠. 전국구로 들어온 조회수예요. 그러니까 내 학원은 이 1000명 중에 내 학원에 전화가 올 확률이 이거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조회수 1회, 2회, 5회 제가 실제로 운영했을 때도 요 정도의 조회수가 나왔어요. 어느 날은 조회수 3회 나왔는데 전화도 3회 왔어요. 조회수가 전화 이렇게 이어졌어요. 대박이죠. 그만큼 내가 글을 밀도 있게 쓰고 진정성 있게 쓰고 잘 갖춰 놓으면 이 10가지를 잘 갖춰 놓으면 내 학원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은 진짜 관심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 뿐이니까 설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회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조회수 업 시키고 싶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민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1000명은 아니더라도 1000명은 바라지도 않아. 근데 그래도 한 10회에서 20회 정도는 만들고 싶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내 학원이 속해 있는 구 또는 뭐 동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거기에 공지들이 많을 거예요. 공지. 그 동네 주민이 알아야 될 공지들 아니면 그 홍보하고 있는 행사들. 그러면 그 행사의 글을 내 블로그에다가 옮겨서 적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그 구청 홈페이지나 동 홈페이지 같은 게 생각보다 거기에다가 공지로 자신들이 이제 좀 홍보를 하고 띄우지만 사람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잘 안 봐요.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하지. 그럼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블로그 글이 있네? 그러면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 블로그로 들어가는 인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동네 주민에 대한 이야기니까 내 블로그에 들어올 확률이 높죠.
지역은 적어도 묶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대는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들어온 사람이 주민이긴 한데 학부모가 아닐 수 있고, 주민이긴 한데 학생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조회수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올리고 조회수랑 그 조회수, 우리 지역 사람들의 조회수를 올리고 싶으면 이 방법도 있으니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거 굳이 안 하셔도 지나가다가 내 학원 간판을 보거나 아니면 뭐 땡땡동 수학, 땡땡동 뭐 영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는 분들한테 노출이 되려면 그냥 내 학원 이름 뭐 무슨 동 수학학원 뭐 땡땡땡 내 학원 이름 쓰고 무슨 학원 뭐 이렇게 해서 글만 쌓아 놓으시면 그 조회수가 얼마 나오지 않아도 뭐 0회가 나오는 날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일주일 조회수가 뭐 20회가 채 안 됐으니까. 근데 두세 명이 들어왔다니까요. 놀랍죠? 진짜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제가 요거 위에서 했던 내용도 요것도 실험을 해봤는데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거랑 뭐 달랐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체감을 못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꼭 해보셔라 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고요. 설득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글 첫 번째 글이라도 하나 올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